안녕하세요. 성모 아이한의원 김성철 원장입니다. 제가 5년 전에 썼던 책을 소개할까 합니다. 책 제목은 뇌전증 발달장애 기적의 근본치료법입니다. 왜 기적의 근본치료법이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지금 우리 뇌전증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가 굉장히 없는 실정이고, 그리고 태어나서 언어장애나 발달장애가 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약물일요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1999년에 기업한 지 지금 25년 됐습니다. 2003년까지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 99년에서 2003년까지 국내에는 이제 뇌전증이나 발달장애나 틱장애를 치료하는 한의원이 이제 거의 없었습니다. 그 근거는 그때 우리가 네이버 키워드 검색하면은 뇌전증, 발달장애, 틱장애, ADHD를 검색해보면 유일하게 저희 성모아이 한의원이 검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는 물론 해외 13개국까지 지금 약을 수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국내외에서 독점적으로 치료를 하다 보니까 많은 임상 경험이 생겼고, 처음에 한 10년 동안 99년에서 한 2009년까지는 임상 경험이 만 건 전후일 때까지만 해도 많은 환자들을 치료한 경우도 있고 또 치료를 실패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20년 차 되면서 2017년, 18년 이 무렵부터는 이제 누계 처방이 10만 건 이상 처방 경험이 생기면서 이 환자는 우리 병원에서 치료가 되는 환자고 이 환자는 치료가 안 되는 환자임을 첫날 내원했을 때 맥진이나 이제 정관 증상을 보고도 거의 90% 이상 예측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뇌전증 발달 장애가 이제 서양의학에서 몇 년 동안 약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낫는 뇌전증이 본원에서 근본 치료될 확률이 지금 70% 이상이 되었고, 발달 장애는 사실상 이제 서양의학에서 줄 수 있는 약물이나 그런 게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염색체 이상도 그렇고 거의 대부분 아이들이 우리 운동치료라든지 뭐 심리치료라든지 뭐 이런 재활치료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담아서 또 많은 환자분들이 이제 우리 아이가 기적이 되었다라는 인사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개인적인 보람이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두 권 책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목차를 보면은, 그리고 이제 영유아 간질, 소아 난치성 간질, 발달장애, 뭐 진료 후기 이렇게 있는데, 영유아의 제일 큰 문제는 일단 약을 먹기 힘들다는 겁니다. 생후 3개월, 4개월 이런 친구들이 영아연축 받아서 영아연축이란 진단을 받아서 영구적인 발달장애와 약을 먹어도 항경련제를 먹어도 잘 낫지 않는 경련을 동반한 영구적인 발달장애 진단을 받고 내원합니다. 근데 그 친구들 중에서 많은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초등학교로 가고 항경련제 없이 경련이 완치된 케이스가 너무나 많고, 더군다나 기존의 검은 한약은 우리 생후 3개월, 4개월 이런 아이들이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이 맑고 투명한 중류 한약을 처방하게 되었습니다. 이 중류 한약도 냄새 때문에 잘 못 먹는데 여기 이제 원당이라는 단맛을 이렇게 넣었을 때 제일 작용도 뛰어났고 제일 영유아들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거는 99년부터 이 약을 썼는데 25년째 중류 한약을 쓰고 있는데 영유아들이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약재를 끓인 국물을 먹는 게 아니고 수증기를 받기 때문에 가장 청정한 물질이다, 가장 독성이 없는 물질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실제로 먹었을 때 흡수력도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그 다음 작용도 우수하고, 그래서 이 약을 써서 영구적인 발달장애와 항경인제를 뭐 3종류 이상을 써도 낫지 않던 많은 경련 아동들이 정상 발달이 되고 경령도 나아서 정상적으로 초등학교 갔는 그 기적같은 케이스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영유아 간질이라는 설명을 했고, 거기 보면은 1번 간질과 발달장애, 그 다음 두 번째 간질과 수면장애, 간질과 위장장애, 간질과 이제 미숙아라고 있는데, 간질과 발달장애는 태어나면서부터 발달장애를 동반하면서 태어나거나 아니면은 경련을 하면서 병원에서 이 친구가 항경인제를 써도 경련이 잘 안 나니까 영아연축이라는 진단을 내린 경우에 해당되는 거고, 간질과 수면장애는
깊은 잠을 못 자는 애들이 많습니다. 뇌전증 아이들 중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 수면 장애를 개선하는 처방을 통해서 애들이 잠을 깊게 잔다면은 뇌 발달도 되고 성장 발달도 되고 면역이 생겨서 경련이 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단순히 이제 경련을 했다라는 것은 뇌세포의 흥분으로 발생했다라는 뇌전증이라는 이 가설을 통해서 중추신경 억제제를 쓰면은 장기간 쓰면은 오히려 약물로 인해서 눈빛이 없어지거나 표현이 안 되거나 표정이 없어지거나 보행이 어렵거나 대소변이 힘들어지거나 이런 중추신경이 작용하는 부분들을 다 억제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발달 장애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아들 굉장히 소량을 쓰는데 또 경련을 하면 또 약을 측량하기 때문에 측량하면 측량할수록 애들 기능이 쇠퇴하니까 거기에 대한 반대로 이제 1년 정도 또는 6개월 정도 영유아들이 항경련제를 써도 경련이 낫지 않는다면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는 뇌 흥분으로 경련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순환이 안 돼서 오는 거고, 우리는 경기라 해서 경이라는 거는 놀랄 경자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 중심의 이야기입니다. 본원에서는 뇌 흥분으로 경련을 했다라고 생각해서 억제제를 썼는데도 안 낫는다면은 6개월이나 1년을 써도 안 낫는다면은 또는 써서 경련도 반복되고 또는 너무나 발달이 위축된다면은 빨리 방향을 바꾸고 내원하랍니다. 뇌가설이 아니고 이제 심장 흥분으로 애들이 실제로 심장이 빨리 뛰고 아기들이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 심장 흥분으로 인해서 우리 얼굴이나 팔다리로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고, 이 강직이 오거나 떠는 거는 우리 보상기전으로 나타나는 거로 볼 수 있고, 그래서 오히려 주물러 주거나 손끝이나 발끝을 따주는 거는 경기에 대한 치료입니다. 순환이 안 돼서 온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우황청심원에 있는 것처럼 심장 기능을 안정시켜주는 우황포룡환을 아기들 반드시 같이 복용합니다. 이 우황포룡환의 목적은 심장이 빨리 뛸 때 심장을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심장을 안정시켜주고 오히려 혈액순환을 시켜주는 약물을 찾습니다. 혈액순환을 시켜주는 약물은 개인마다 굉장히 달라요. 제가 25년 동안 해보니까 맞춤형 약을 거의 3개월 내에 찾을 수 있습니다. 3개월 내에 이 아이가 약을 먹고 경기가 덜해지는, 다시 말하면 억제하는 약을 써서도 우리의 경련이 낫지 않는다면 반대로 순환하는 약을 써줍니다. 본원에서 이 약제의 향이, 천연물질의 향기가 순환시켜줍니다.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복용하면은 거의 다 우리가 혈액순환이 되는 약을 찾게 되고, 혈액순환이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전에보다 경련이 발생하는 빈도가 줄고 당연히 혈액순환이 되니까 약물로 항경련제로 인해서 눈빛이 없어지거나 표정이 없어지거나 보행이 안 되거나 말이 안 되는 부분들이 순환이 되면서 표정이 생깁니다. 적어도 이제 한 6, 7개월 정도 복용하면 거의 대부분 다 언어가 늘고 눈빛이 돌아오고 표정이 돌아옵니다. 그건 거의 예외가 없는 거예요. 3, 4개월 만에 우리 친구한테 맞는 물질을 찾게 되고, 적어도 한 6, 7개월 만에는 예전보다 몰라보기에 빨리 이제 우리 혈색이 생기고 언어나 발달이 증강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경련과 발달장애는 별개의 문제가 아니고 순환시켜주는 약물을 통해서 같이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지난 25년 동안 알게 됐습니다. 세 번째, 간질과 위장장애인데 본원에서는 혈액순환의 논리이기 때문에 뇌흥분으로 경련을 했다라는 게 아니고 순환이 안 돼서 경련했기 때문에 뭔가를 음식을 먹고 체도 경련을 한다 봅니다. 그리고 특히 두통이 발생하거나 경련할 때, 또는 머리가 뜨거워지거나, 또는 어떤 특정 음식을 먹으면, 또는 먹은 후, 또는 먹을 때 경련을 하거나, 또는 먹을 때 속이 울렁울렁거리거나 구토를 동반하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대부분 소화불량으로 인한 경련이고, 특징적으로 다크서클이 있거나 얼굴 혈색이 누른빛을 뜨거나 아니면 자주 드러눕기를 좋아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성경련이라고, 열성경련하는 거의 대부분 아이들은 소화불량으로 인해서 발열이 발생했는데, 이건 잘 모르니까 못 부었다고 생각하니까 또 진통제, 항생제 조합이 되니까 소화불량이 계속 지속되고, 열의 원인을 치료하지 않았으니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성경련 아동들은 반드시 열이 났을 때 해열진통제, 항생제 조합 말고 열이 나는 원인이 소화불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열 났을 때 소화시키는 약물을 통해서, 장이 좋아지면 열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체내 독소를 제거하는 근본 치료를 합니다. 진통제는 최대한 줄이고 소화하는 약물을 복용하고 열날 때 또 포룡환을 복용함으로써, 이제 어머님들이 하는 말이, 원장님 예전에는 열이 한 3, 4일 나면은 2시간, 3시간마다 해열진통제, 항생제를 계속 먹었는데 이제는 처음으로 해열진통제는 한 번만 먹고 소화제
장독을 제거하는 소화제를 먹고 나았다라든지, 나중에는 원장님 이번에 한 번도 진통제, 혈진통제 안 먹어도 열이 나았다든지, 이게 첫 경험입니다. 열에 대한 근본 치료가 되면은 열성경련이 나타날 이유가 없게 되고, 열성경련 아동들은 어릴 때 열성경련을 하다가 나중에 열 없이 경련한다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 열이 난다고 다 경련하는 건 아니고, 열이 나는데 열이 이제 심장이나 뇌에 영향을 미치니까 경련하는 거예요. 대부분 심장이나 뇌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애들이 경련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아난치성 간질 보면 영아연추, 레녹스 가스도 증후군, 뭐 결절성경화증, 사립체질환, 백질연화증, 뇌량무형성증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치료와 치료 사례를 또 적었습니다. 일단 이제 간질에 대한, 그 다음에 성인 간질도 요즘은 많이 증가하는 추세고, 오늘 왔던 환자 중에서 이제 괜찮아졌던 케이스 소개시켜 줄까 합니다. 이름은 본명은 말하면 안 되고 지훈으로 하겠습니다. 공지훈이고 차트 번호는 13858번입니다. 본원에서 서울 송동구에서 왔고, 2017년 5월부터 차트 2017년 5월부터 본원에 내원한 게 언제냐면은 2021년 6월에 내원했네요. 이 친구는 2027년부터 그러니까 28, 29, 20, 21 4년째 지금 항경련제를 복용하고 있습니다. 복용하고 있었고, 오로필 600mg을 복용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정신과약 두이룩스라고 정신과약도 먹고 있었고, 그러니까 5년 동안 그 항경련제를 복용했고 하고 있고, 그런데도 지금 이 병원에 오기 전에 2021년 4월 2일 2021년 5월 25일 저녁 10시 무렵 대발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5년 동안 오로필을 항경련제를 복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600ml를 대발작을 2번이나 해서 이제 이 병원에 내원하게 됐고, 그리고 특징적으로 이 친구는 항상 열이 나는 거예요. 항상 열이 37도, 38도 미열이 나는 게 특징이고, 그 다음에 치료 수술을 2019년 여름에 했었고, 그리고 약물에 의한 건지 기능이 어찌 됐든 간에 지적장애 2급이고, 언어도 잘 안 되고 인지도 거의 안 되고, 표현은 하긴 하는데 아주 기본적인 표현만 하고 있고, 특징적으로 항상 늘 처지고 늘 피곤하고 늘 몸이 차가웠답니다. 그 다음 축농종 수술도 했었고 이런 경우인데, 우리는 이 친구를 뭐로 진단했냐면은 항상 미열이 난다라는 거는 항상 장이 안 좋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장 안에 음식물을 충분하게 소화를 못 시키면은 열을 발생하게 되고, 이 친구는 그리고 뭔가 밥을 먹다가 또 많이 경련했습니다. 그러니까 장 안에 노폐물이 항상 많이 있고, 이게 항상 열을 내니까 심장 흥분 상태를 만들고, 또 약물에 의해서 또 늘 처지고 또 체온도 떨어져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순환이 안 되니까 표정이나 인지 능력은 자꾸 떨어졌죠. 그래서 이제 아침 점심약, 저녁약을 구분했는데, 아침 점심약으로는 소화할 수 있는, 본원에서 우리 열성경련 아동들한테 쓰는 열감기를 가장 많이 예방하는 약물이 저 본원에서는 장약입니다. 그 약을 먹은 대부분 아이들이 이제 한 1년 정도 복용하면, 원장님 우리 애가 올해는 열감기가 전에보다 90% 이상 줄었고, 그 다음에 장약을 쓰니까 먹는 게 좋아졌고, 그리고 특징적으로 식사량이 늘으니까 얼굴이 살이 붙어요. 그러니까 이목구비가, 눈빛도 생기고 표현도 늘고 하는 거예요. 인지 발달이 되는 겁니다. 이 친구가 나이가 많긴 해도 17세기긴 한데, 그래도 당장 이 미열을 꺼줘야 되겠다. 그러면 장약을 써야 되겠다. 그 애들이 쓰는 그 장약을 성인 버전으로 이 친구한테 아침 점심약으로 썼고, 저녁약은 우리가 심장을 안정시켜주는 약을 쓰는데, 이 친구는 장이 안 좋으니까 그 물질도 심장약 안에도 장약을 반 이상 섞었습니다. 혹시 체하지 말라고. 근데 놀라운 게 첫 달째부터 이 친구가 놀라운 게 열이 떨어졌어요. 정상 체온 36도 정도 정상 체온이 됐습니다. 첫 달부터. 그리고 이제 한 7, 8개월 정도 먹고 나서는 경련 빈도나 횟수가 확연하게 줄었고, 제일 특징적인 게 얼굴에 뭐가 나거나 하는 게 많이 줄었습니다. 열도 줄고 장이 좋아지니까 피부 좋아지고, 그리고 한 1년 무렵 되니까 아빠가 하는 말이, 원장이 우리 애가 늘 처지는 게 없어졌다.
요즘 많이 생기가 생겼다. 표현이 많이 늘었다. 얼굴이 좋아졌다. 먹는 게 좋아졌다. 그리고 늘 피곤해 있는데 피곤한 게 많이 없어졌다. 물론 경련도 많이 대발작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3년 12월 29일 날 모든 환경인재를 끊었습니다. 놀랍죠? 끊고 나서 한 설날 다음날 한번 경련했고 한 총 4번 정도 경련을 해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급작스럽게 끊지는 않습니다. 약을 한 3년 먹었으면은 한 1년 반 정도는 같이 복용을 시킵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끊는데 아버님이 이제 좀 급하게 끊고 싶다고 해서 그러면 방학 때 이제 줄이다가 끊으라 했는데 아빠가 완전 다 끊었는 거예요. 끊고 나서 한 4번 정도 약한 경련을 했는데 식사 중에 경련을 해서 제가 아버님한테 그러면 다시 약을 좀 먹이다가 점진적으로 끊는 게 어떻겠냐 하니까 아버님이 강경하게 방학 중에는 컨트롤 가능하니까 끊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는 2022년 12월 29일 약을 다 끊었는데도 오늘 2023년 2월 27일인데 2달 동안은 환경인재를 완전히 다 끊고도 더 이상 경련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맥도 많이 정상이 됐고 당연히 미열이 나거나 이것도 없고 표정이나 이제 언어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발달과 언어가 근본적으로 치료되고 있다. 환경인재를 다 끊었으면 경련을 더 해야 되는데 경련을 하고 있지 않다. 우리는 치료를 뇌가 아니라 장에 대한 약과 또 심장을 안정시켜주는 약을 썼는데 우리 친구는 미열도 안 나고 전에보다 장도 좋아지고 그리고 표현도 좋아지고 경련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님한테 오늘도 했는 이야기가 특징적으로 다른 애들하고 자녀분이 굉장히 다른 부분들은 장 자체가 굉장히 약한데 어릴 때 축농증이나 치료 수술 같은 걸로 인해서 항생제를 과다 복용했는 거가 이 경련의 유발인자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경련의 근본 원인이 장에서 이루어졌는데 뇌를 억제하는 약을 5년씩 써도 안 나은 이유는 그런 이유다. 그래서 우리 아이는 뇌의 문제가 아니라 장의 문제 그리고 심장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약을 본원에서 이제 1년 이상 쳐서 지금 근본 치료가 되고 있는 거다. 발달도 많이 되고 있는 거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땡땡 학생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 그래서 아버님이 좀 더 일찍 왔었더라면은 뇌전증이 아니라는 걸 서로 확인이 됐고, 좀 더 일찍 왔었더라면 더 좋아졌을 건데 환경제를 5년 동안 안 먹었을 건데라는 그 아쉬움을 좀 표현하셨습니다.